멀지 않은 과거 슈겐도 신사가 있는 작은 산골마을. 마을에서 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신사인 가녀린 소녀 스즈하라 이즈미코가 살고 있었습니다. 髪は泉子さんの前髪はそれと関係が 앞머리 좀 잘랐다고 수행원부터 신사의 어르신들까지 모든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이즈미코. 그녀에겐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녀가 만진 전자기기는 구형 신형을 불문하고 전부 고장납니다. あれ先生、パソコンの電源が落ちて動きません。こっちもです。 조금만 감정이 동요해도 광역 EMP를 사용하기에 이즈미코는 이런 하루가 계속될수록 자신의 운명을 비관했습니다. 泉子、迎えに来たよ。私が来たからもう心配いらない。 아버지는 뉴욕에서 프로그래머를, 엄마는 도쿄의 공안이기에 이즈미코를 돌봐줄 겨를이 없었고 이즈미코의 부모 대행은 세계관 최고 미남 사가라 유키마사가 맡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최신 의료기술로 이즈미코를 검사하지만 당연하게도 현대의학으론 이즈미코의 능력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사가라 미유키. 유키마사의 아들로 이즈미코와 소꿉친구지만 미유키는 옛날부터 공주님 대우를 받는 이즈미코를 싫어했습니다. 見合いなんてとんでもない。第一身分が違いすぎる。みゆきがなれるとしたらせいぜい下僕とわきまえるんだな。は 사가라 가문과 스즈하라 가문은 대대로 주인과 하인의 관계, 사가라 가문은 야마부시란 존재들로 슈겐도를 수행하여 후천적으로 영역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 미유키를 이곳으로 데려온 건 미유키가 야마부시 수행을 끝내고 주인을 받들 나이가 됐기 때문인데 미유키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なんてこと。 하지만 주먹의 마법에 걸린 미유키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고 당장 이즈미코가 있는 산골 중학교로 전화갔습니다. お前のどこにそれだけの価値があるんだ。私だって自分に価値があるなんて思っていない。 시작이 좋지 않은 이즈미코와 미유키. 수행원이라고는 했지만 학교에선 역시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鈴原さん。和宮君、最近元気ないね。 이즈미코를 돌봐주는 유일한 남학생 와미야 사토로. 음침한 친구이긴 하지만 할 땐 하는 남자로 이즈미코가 이짐에 당하지 않게 사방에서 힘을 쓰는 친구입니다. 和宮？うん。あいつは行かないって。 와미야의 특이한 점이라면 마을을 벗어나는 학교 활동은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묘한 불안함과 함께 이즈미코는 졸업을 앞두고 도쿄로 현장 학습을 갔습니다. おい。本当に具合が悪いのか。 도쿄에 오자마자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이즈미코. 안 좋은 예감이 적중했다는 듯이 검은 무언가가 이즈미코를 쫓아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상을 확인한 미유키는 수행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一体どうなってるんだよ。まるで行くのを阻止されてるみたいじゃないか。 무슨 짓을 해도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둘. 검은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려고 했지만 다행히 유키마사가 먼저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泉子は2階で着替えを探してごらん。しばらく横になってもいい。ずいぶん具合の悪そうな顔しているよ。 유키마사의 말에 따르면 이즈미코는 세계로부터 도망치는 존재. 세계의 모든 권력가들이 이즈미코 안에 있는 숨겨진 힘을 탐낸다고 했습니다. 鈴原、降りてくるならそう言えよ。 이것이 스즈하라 가문에 깃든 초월적 존재 히메가미. 그녀는 유키마사에게 이즈미코가 마지막 그릇이 될 터이니 그녀를 소중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もういいのか、起き出して。うちで一晩寝たら良くなったみたい。 전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즈미코. 미유키에게 히메가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자신이 떠받들어지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それなら私は姫神じゃないのだから何もできないと言ってもう私に当たることはしないと思っていいのね。 사가라 가문이 지켜왔던 건 이즈미코가 아닌 히메가미. 이즈미코 자체는 평범한 소녀란 걸 깨달은 탓인지
미유키의 태도는 일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行かない方が良かったんだよ。あんなに汚れ切った場所へ行ってはいけなかったんだ。 도쿄에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이즈미코에게 차가워진 와미야. 그는 학생들을 부추겨 미유키를 죽이려고 들었는데 다행히 이즈미코의 수행원 노노무라 신고가 이들을 처리했습니다. まさかワミヤ君と。間宮って誰だよ。ワミヤ君はワミヤ君よ。同じクラスのワミヤ悟君。 미유키는 와미야의 존재를 알지 못했는데 출석부 어디에도 그런 이름은 없다고 했습니다. 와미야 사토루의 정체는 산골 마을에 산신 친구를 원하는 이즈미코의 강한 마음에서 태어난 존재로 그는 이즈미코를 평생 자신의 영역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유키의 등장으로 이즈미코에겐 변화가 생겼고 이즈미코가 다른 마음을 품기 전에 미유키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許さないのはこっちよ。あなたが私の願いで作られたというなら私の考えに従いなさい。 자신의 생각조차 말하지 못하는 소심한 소녀였지만 그간의 모든 사고가 자신의 탓이 아닌 히메가미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죄 없는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보려는 이즈미코. 이즈미코의 염원으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그녀의 권속이 된 와미야는 이즈미코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성장한 이즈미코를 위해 그녀의 곁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ジャージでも構わないけれど袖があった方が舞いやすいから。 이즈미코의 무용으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와미야. 그녀는 와미야를 떠나보내며 아무것도 못했던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구했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자신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45分には来いって言ったのに。もう先に食べちゃおう。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즈미코. 이곳은 보조학원이란 곳으로 전교생이 기숙생활하는 특별한 학교. 이즈미코는 새마음 새뜻으로 고교 생활을 시작했고 룸메이트인 소우다 마유라의 조언대로 오늘부터 봉인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留学生目立つね。イギリスと韓国だってさ。多いよね、この学校。 마유라와는 떨어졌지만 마유라의 쌍둥이 소우다 마나츠 덕에 마음이 놓인 이즈미코. 하지만 안경을 벗은 탓인지 교실 구석에서 검은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放課後視聴覚ルーム来てくれますか？ 이즈미코를 시청각실로 불러낸 검은 물체. 그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부리는 식신으로 식신의 주인은 다카야나기 지조. 교내 톱을 노리고 있던 그는 어째서인지 영역이 높은 이즈미코를 경계했고 이번 기회에 그녀와 서열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때맞춰 미유키가 도착한 덕에 화를 면한 이즈미코. 이치조는 사과는커녕 한 장의 메모를 던지고 사라졌는데 마유라가 컴퓨터에 메모를 입력하려고 하자 컴퓨터가 폭발했습니다. 大丈夫か。そうだ。 눈을 다치긴 했지만 겨우 치명상을 면한 마유라. 마유라의 부상에 마나츠가 노발대발하며 등장했고 이치조에게 복수하기 위해 형제를 불러낸다고 했는데 鈴原さん、こいつがマスミ。 이 소녀는 병으로 죽은 세 번째 쌍둥이 소우다 마스미. 식신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식신을 통째로 집어삼킨 마스미. 기세 등등했던 이치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마스미는 신나게 이치조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姫と小姓がお揃いで何をしているの？秘密会議？相良さん。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유키마사. 이즈미코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근교사로 보조학원에 입사했고 드디어 그에게서 보조학원에 얽힌 비밀을 듣게 됐습니다. 未来のために真に保護するべき人材を探す試み。今はその準備段階で人的世界遺産の認定のようなものだ。 보조학원은 사실 영능력자를 모아놓은 곳. 과거의 인류는 대부분이 자연과 소통할 수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는 줄어들었고 그중 신령과 소통하는 자가 사라지면 인간은 자연에서 도태돼 멸종한다는 예상이 나왔기에 세계는 신령과 소통할 수 있는 인적 세계유산을 찾기 위해 보조학원을 만든 것입니다.
신령과 소통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즈미코를 말하는 것이지만 히메가미의 말에 따르면 이즈미코가 세계유산으로 선택된다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기에 나무를 숲속에 숨기듯이 이즈미코를 영역자들 사이에 숨겨 그 힘을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お父さんどういうことなんだ。マスミが連れて行ったとは。 하지만 영역이 있는 학생들과 얽히면서 사건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마유라가 사는 마을에 놀러간 날 마나츠가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姫神はなんだよ姫神はってのは。姫神ならマスミくんの呼び出し方も知っていると思わない？ 마유라와 마나츠가 함께 있어야만 마스미를 불러낼 수 있기에 마스미의 도움이 절실한 지금 이즈미코는 히메가미를 강림시켜 그를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方角が悪いのかな？携帯じゃないぞ。今感じが変わっ 히메가미를 부르는 데 실패했지만 현실과 다른 영적 공간에 도착하게 된 이즈미코. 이곳에서 마스미를 만났고 다행히 그는 마나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これが岩戸だ。あの戸を開けないとダメだね。 산 깊숙한 곳에 있는 거대한 돌에 틀에 박힌 마나츠. 돌을 파괴할 수 있는 건 오직 이즈미코의 무용뿐. 이즈미코의 무용을 보자 마나츠가 눈을 떴습니다. 開けちゃダメだ。向こうにいるのがマスミなんだ。開けちゃダメだ。 돌 안에 있는 게 진짜 마스미고 이즈미코의 옆에 있는 건 마스미가 조종하고 있던 마나츠. 마스미가 이즈미코를 이용해 돌을 파괴하려는 계획이었고 돌이 파괴되자 그 안에서 진짜 마스미가 나타났습니다. あの向こうにいるのが本当のマスミなんだ。あの全部が出てきたら俺たちなんか簡単に飲み込まれる。 마스미의 본 모습 또한 와미야 같은 산신령.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지만 산신령은 이즈미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邪魔けど毛量鬼人毒臭毒瘤毒虫種類。 이번에도 어김없이 쫓아온 흑기사. 날개까지 펴시며 잔뜩 폼을 잡았지만 미유키가 할 수 있는 건 이즈미코를 지키는 게 고적이었는데 갑자기 히메가미가 나타나 상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お母さんどうしてこんなところにいるの？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건지 히메가미는 이즈미코의 엄마에게 빙의해 사건을 해결했고 평소엔 엄마 쪽에서 히메가미를 품고 있다고 했지만 그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よかった戻っていて。大丈夫だった？平気なんともないよ。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스즈하라 유카리코. 마스미의 사건도 히메가미의 존재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학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학원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문화재 기간. 미유키와 이즈미코는 아침부터 티격대고 있었는데 이유인즉슨 이즈미코는 문화재 분장을 위해 따은 머리를 풀고 싶지만 미유키는 머리를 풀면 히메가미가 나타날 수 있으니 따은 머리도 할 수 있는 분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순히 딸을 이즈미코 했지만 이젠 미유키한테 화를 낼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해졌고 그 때문인지 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三つ編み頭だってそれほど悪くない。変だって言うほどじゃないだろ。悪くないか。 기껏 좋은 얘기 중이었는데 히메가미가 강림했고 미유키는 시급히 히메가미를 데리고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あなたは死んだ人間なんですか。無念の死だったんですか。 단둘이 있는 김에 히메가미의 정체를 묻는 미유키. 그녀는 자신이 미래에서 온 초능력자라고 말했고 자신의 방대한 힘 때문에 세계가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1000年以上の試みの果てに戻ってきた私は脳と卵巣だけが永久保存された世界遺産になっていた。 첫 번째 세계에선 각성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세계를 멸망시켰고 두 번째 세계에선 나름대로 빠르게 자신의 능력을 세계에 알렸지만 인류는 그녀의 강대한 힘을 적으로 규정했고 그녀를 말살하기 위해 지구의 모든 화력을 동원했습니다. 지금 이즈미코에게 빙의한 것이 히메가미 기준에선 세 번째 세계. 이즈미코와 히메가미는 동일 인물이며 이즈미코가 그녀의 어린 시절이기에 쉽게 빙의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히메가미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기에 이번 세계에서 반드시 멸망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즈미코ちゃん 자아가 강해지면서 히메가미 때 있었던 일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이즈미코. 인류의 적이었던 히메가미의 말에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あのな、俺がどれだけ引っ張り回されたか想像つかないのか。俺はお前を元に戻すので必死だったんだぞ。 걱정을 핑계로 썸을 과도하게 타기 시작한 미유키와 이즈미코. 미유키의 임무는 이즈미코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녀를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녀에게 미움받고 멀어지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자아가 강해지고 힘을 조금씩 제어할 수 있게 되자 핸드폰 정도는 다룰 수 있게 된 이즈미코. 평범한 소녀가 됐다며 신나게 미유키와 대화 중이었는데 마스미에게 두들겨 맞은 이치조가 다시 이즈미코에게 접근했습니다. 神光あれと言いたまいければ光ありき神光をよしと見たまえ 바로 미유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이즈미코는 이치조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미유키의 연락을 무시한 채 그를 쫓아갔습니다. 君が見ているのは学園の生徒が作り出している心的なエネルギーだよ。みんなをそう仕向けたでしょ。 영역을 이용한 장치로 전교생은 이치조의 세뇌에 빠진 상태에 스스로 자각할 수 없었지만 학생들은 영역을 개방해 사령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치조의 목적은 자신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는 것. 그는 모종의 경로를 통해 이즈미코가 히메가미란 걸 알아챘고 그녀의 힘을 이용해 령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인위적으로 자연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みゆきくん、みゆきくん、みゆきくん、みゆきくん、みゆきくんを忘れているなんて。 미유키를 떠올리자 쇠뇌가 풀린 이즈미코. 자신을 입맛대로 이용하려는 이치조에게 이즈미코는 처음으로 불꽃처럼 분노했습니다. 月神も土地の幽霊を呼び寄せるのも人ではないものを勝手に利用してるだけじゃない。ここにあるのはそんなことされたいと思ってない。 이즈미코의 손짓 한 번으로 세뇌 병기를 파괴했지만 이즈미코는 인류의 적이 될 자신의 힘이 돌렸고 어떻게든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デジカメも動かねえぞ。やべえ、会長今どこだ。方向地はババだっけ。俺バブから順に様子見てきます。 거대한 결계와 함께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된 상황. 미유키가 이치조를 찾아냈을 땐 이즈미코의 영역에 정통으로 맞아 개가 된 상태였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이즈미코는 자신을 부정하고 령들의 세계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さあワミヤ、案内を頼む。いいよ。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진작부터 미유키 몸에 머물고 있던 와미야. 지난날 마스미 사건 때 미유키의 날개가 나타났던 건 미유키가 이즈미코 몰래 와미야와 계약했기 때문 영 내키지 않는 계약이었지만 미유키는 어떻게라도 강해져 소중한 소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こっちへ来ないで。どうして？マスミくんか。 이곳은 이즈미코만 들어올 수 있는 영들의 세계. 마스미는 이즈미코가 이곳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俺のこと嫌い？嫌いじゃないけどまだお互いをよく知らないし。 마스미는 자신과 영원히 함께해줄 친구를 바랐습니다. 마유라와 마나치는 분명 사이좋은 형제지만 인간인 그들은 언젠가 어른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스미는 사후 신령이 됐지만 그의 몸은 돌로 봉인돼 자유롭게 현세로 나올 수 없었기에 형제들이 성인이 되기 전 돌에 봉인을 풀고 자유를 얻으려고 했지만 히메가미의 등장으로 실패했고 이번엔 이쪽 세계에서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本スは半橋出さらばタラマスは半橋の間。 편하게 들어온 이즈미코랑 반대로 미유키는 사령들과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는데 와미야의 말로는 이즈미코가 원하지 않는 한 미유키는 죽어도 그녀에게 도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するべきことを信じる強度だ。 자신의 강력한 힘이 남들을 해칠까 두렵지만 미유키 곁을 떠나는 것 또한 두렵긴 마찬가지기에 이즈미코 안에 있던 망설임은 마침내 미유키에게 나고 미유키가 자신을 평범한 소녀로 되돌려주겠다는 말에 이즈미코는 미유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姫神にならずに済む、人類を滅ぼさずに済む方法を一緒に探してやるよ。だから必要だって言えよ。 미유키에게 완전히 선수를 뺏긴 마스미. 이즈미코의 눈물을 보자 깔끔하게 마음을 접었고 그는 본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気球って一体何だったの？ハイブリッドな呪術の実験の一つで幻覚作用のある化学物質が混合してあって 이치조에게 사과도 받아냈고 이제 유령과 결별을 되돌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 문제는 이즈미코가
되돌리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었는데 이즈미코에겐 항상 사건을 해결해준 아름다운 모형이 있었습니다. 今日は頑張ったね泉子 이즈미코의 춤사위와 함께 원래대로 돌아온 세계, 마스미는 마요라에게 자신의 실수를 사과했고 살아있는 형제들을 위해 씁쓸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私がくじけそうだった時みゆきくんが来てくれたことこれから一生忘れない 기나긴 사토로 진이 빠져버린 미유키. 원작에선 박력있게 키스하고 끝나지만 이렇게 달달하게 끝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엔딩. 미유키는 약속대로 이즈미코가 평범한 소녀가 되는 그날까지 그녀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레드 데이터 걸이었습니다. 아, 왜 여기서 끝나는 거야? 하는 기분이 드는 게 정상인 작품으로 원작 또한 애니처럼 달달한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좀 다른 점은 미유키가 화끈하게 입술 박치기를 하는 것과 이즈미코의 존재를 세간에 들키지 않기 위해 이치조를 세계유산 후보로 세우는 정도가 있겠네요. 달달한 성장물로서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오컬트 판타지적인 면에서는 살짝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원작 소설은 110만 부나 팔린 명작인데 애니는 전달력이 부족해서인지 크게 흥행하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작화와 성우들의 연기가 뛰어나 애니도 정말 괜찮게 봤는데 애니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슈겐도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리뷰에선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얘네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슈겐도를 언급하는데 작품에서 마땅한 해설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살짝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애니 리뷰, 세계 멸망을 막는 잔혹한 스토리가 보고 싶었지만 염장질 연애 스토리에 당해 눈물만 쏟아졌던 작품 레드 데이터 걸이었습니다. 제목이 레드 데이터 걸인 이유는 세계유산의 핏줄을 가진 이즈미코를 표현한 말이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맞다네.